안녕하세요. 정치비행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직접 해명에 나섰죠. 주가 조작꾼들에게 속아서 김건희의 계좌는 활용을 당했을 뿐이고 수익은 창출을 당했을 뿐이다라는 진짜 획기적인 해명으로 전 국민들의 뒷목을 잡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김건희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법무부 장관도 여기저기 가는 데마다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검찰청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사실상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검찰을 지휘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이 직접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건 수사 지휘도 지휘지만 재판 개입의 의미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윤석열은 지난 대통령 후보 토론에서 김건희가 1차 주가 조작에만 관여됐고 2차 이후로는 관여가 된 적이 없다. 다 계좌에서 돈을 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중입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김건희는 2차에도 가담을 했는데 1차에만 가담했다. 이렇게 윤석열이 발언을 한 그 내용에 대해서 고발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번 대통령실의 해명을 보면 2차 주가 조작에도 관여는 했으나 활용을 당한 것이지 직접 주가 조작을 한 건 아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 2차에도 관여는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지난 대통령 후보 토론에서 말했던 윤석열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냥 이번에 대통령실의 해명은 윤석열이 했던 발언을 거짓말로 자신의 거짓말을 자백한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이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권오수가 주가 조작의 주범인데 주가 조작에 가담한 거의 대부분의 주가 조작꾼들은 손해를 봤는데 김건희만 유일하게 수익 창출을 당한 이 전대미문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김건희의 혐의는 주가 조작과 관련된 그 혐의에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코바나 컨텐츠도 있고 허위 경력, 학위 위조, 논문 위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잡범 수준의 혐의부터 시작해서 시장 경제 근간을 흔드는 주가 조작까지 아주 스펙타클합니다. 이게 이 집안 자체가 이 범죄인의 피가 흐르는 그런 집안도 아니고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이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언론 지형이라든지 검찰의 행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김건희는 봐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재명 하나를 올가매기 위해서 저렇게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거 특검을 같이 쌍특검을 하지 않으면 100% 왜곡된 그런 결과로 얘네들이 만들 것입니다. 대장동 특검을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무죄는 손쉽게 밝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행사도 나쁜 놈들이죠. 개발 이익을 한 푼이라도 더 남기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편법을 저지른 시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나쁜 놈들이 바로 50억 클럽 아니겠습니까? 시행사 이 불법을 봐주면서 이 불법을 무마해주면서 이득을 얻었던 자들이 50억 클럽 아닙니까? 이놈들이 더 나쁜 놈들 아닙니까? 검사장급 이상의 법조인들이라는 놈들이 그 어떤 시행사의 불법이나 편법이나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다라는 게 이게 이 대장동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어서 빨리 이 돈 국고로 환수해서 그 이전에 이 시행사의 종잣돈이 되었던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과 관련된 피해자들에게 하루빨리 보상이나 배상이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결국에 제 식구 감싸기밖에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서 혐의로 내세운 건 결국엔 이런 겁니다. 판검사들, 국민의힘 지지하는 정치인들과 고위 관료들에게 돌아가야 될 대장동 개발 이익을 이재명은 환수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줬다. 이게 죄다.
이재명을 구속하기 위해서 수백 명의 검사와 수사관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했으면서도 결국에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배임 아닙니까? 뭐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처지의 검찰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역사학자 전우용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성남시에 5,500억 원 이익을 안겨줬는데도 더 많이 받아내지 못한 게 배임이라면 취업 이후 내내 사상 유례없는 최악의 영업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의 죄는 무엇일까?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이 한창입니다.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세 후보들의 각축이 기본적인 구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철수 후보는 어느 순간부터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천하람 후보는 상승세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각을 세우고 윤핵관을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윤심은 기본적으로 김기현에게 있다라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죠. 윤석열은 왜 김기현이라는 후보를 당대표로 미는 걸까요? 김기현이라는 후보가 무슨 정치적인 자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번 경선 이전까지는 듣보잡 수준의 국회의원 그 이상 이하도 아니지 않았습니까? 이 김기현을 통해서 당을 장악하고 친윤 정당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윤석열은 사람을 잘 믿지 못하고 겁이 상당히 많은 인물 같습니다. 윤석열의 정치 입문의 과정을 보면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검찰총장이 문재인의 등에 칼을 꽂고 자신의 손으로 구속을 했던 친박 세력과 태극기 세력이 있었던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친박이나 태극기는 언제든지 자신을 배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닌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보수층에서는 윤석열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윤석열이 진짜 보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인 것인가. 거기에 더해서 어찌저찌 대통령은 됐는데 본인 스스로도 느낄 겁니다. 자신의 무능과 무지, 또 배우자 김건희의 범죄 리스크 등 이런 것으로 자신들의 안위가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현실을 조금씩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을 장악하고 친윤 정당으로 만들어서 자기를 보호해줄 국회의원을 만드는 게 가장 큰 목적이 된 셈입니다. 대통령으로서 국정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강한 여당을 만들어달라, 제1당을 만들어달라 이런 건 그냥 핑계일 뿐이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을 만드는 게 가장 큰 목적일 것입니다. 탄핵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애초에 무슨 대통령으로서의 큰 비전이나 목표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대통령 한번 해보는 게 그 자체가 목적이었던 걸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이 그렇게나 무시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사실 그들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들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윤핵관이라고 불리고 혹은 윤핵관 호소인이라고 불리면서 윤석열을 지지하고 윤석열 옆에서 그를 지켜주는 것처럼 보이는 국회의원들도 실상 자신의 공천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게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곧 보수도 등을 돌리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윤석열 올봄을 어떻게 보낼지 궁금합니다. 정치비행이었습니다.